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는 석진아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정맥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맥혈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혈전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는 호흡기내과 김한기 교수님입니다. 혈전 클리닉에서 주로 하는 일은 와파린 클리닉이라고 해서 예전에 항응고제는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항응고제를 먹고 있으면 사실은 피가 많이 나와서 수술 전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지, 언제 끊고 언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약이랑 충돌이 많아서 다른 약을 분석을 해보고 이 약을 계속 써도 되는지, 약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해드립니다. 좀 다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약을 쓰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에 대한 대부분을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는데 단 새벽에만 전화를 안 하시면 됩니다. 새벽에는 저희도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듣기에는 되게 간결하지만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맥혈전이란 거 그러면 약만 먹으면 잘 낫는 건가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약을 잘 먹으면 잘 낫습니다. 대신 아직도 신문 기사들이랑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진단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면 요즘에는 치료가 잘 된다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옛날 기사 중에 약물 조절하는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가 있는데 이건 약물 조절을 잘 못하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있지만 최근에 쓰고 있는 약제는 약을 꾸준히 잘 드시면 보통은 잘 낫는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교수님, 제가 처방받은 약이 항응고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혈전을 녹이는 약인 건가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혈전약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그 다음에 혈전용해제가 있어요. 그러면 정맥혈전이라는 병에서 주로 쓰는 거는 항응고제하고 혈전용해제입니다. 그러면 항혈소판제는 주로 동맥혈전에서 사용되는 약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맥혈전에서 주로 쓰이는 항응고제는 피가 묽어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가 묽어지게 함으로써 더 이상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당연히 단점으로는 출혈이 좀 더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칼을 잘못 쓰다가 막 손에 베었다 그러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 하나는 혈전용해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시는데 혈전용해제는 정말 심각한 사람 아니면 쓰지 않는 약제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너무 중증이어서 혈관이 막힌 거를 빨리 뚫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제를 씁니다. 그러므로 혈전이 있다고 해서 혈전용해제를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혈전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채소나 청국장, 미역이나 녹차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청국장이 안 되면 낫또는 될까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하려면 제가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런 채소를 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헷갈립니다. 인터넷을 찾을 때 혈전이라는 거를 지금 음식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 최근에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 약들은 음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 기사들은 뭐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 세대 약제인 와파린이라는 약인데 이 약이 너무나 좋음에도 그리고 너무나 쌈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음식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국장이나 채소 같은 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걸 우리는 잘 알고 먹고 싶어 하는데 와파린은 못 먹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90% 이상이 와파린을 사용하지 않고 최근의 약을 사용하니까 지금 현재 음식에 대한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또 하나 낫또라는 게 있는데 나토키나제라는 그런 효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혈전에 대한 실험실적인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되었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혈전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꼭 그거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굳이 믿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 나토키나제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혈전을 치료를 하게 되면 혈전이 없어지는 걸 텐데 제가 그럼 혈전 치료를 끝내려면은 초음파나 CT로 다시 찍어서 혈전이 없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나요, 교수님?
그냥 만약에 한 예를 들어서 폐렴이라고 생각을 하면 폐렴이 있었던 엑스레이를 갖고 치료 후에 폐렴이 사라지는 걸 보지만 혈전을 관찰하려면 사실은 CT를 찍어야 되고 초음파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혈전에 대한 연구들은 치료 기간을 정하고 발생 원인을 정한 다음에 치료 기간을 완성하고 증상이 좋아졌다면 CT나 초음파를 하지 않고도 치료 중단을 결정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검사를 해야지만 안도감을 가지는 줄 알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인데요. 혈전을 치료하고 나서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혈전을 사실은 진단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치료 기간하고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계획을 짜야 합니다. 물론 처음 치료했을 때 이 혈전이 좋아지는 걸 봐야 되지만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기간이나 치료 방법을 같이 정하고 들어갑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 진단할 당시에 이 사람이 재발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재발할 위험이 높다면 끊지 않고 계속 투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혈전에 대한 건 이제 좀 알겠는데 혈전으로 다리가 부었는데 제가 왜 호흡기내과로 오게 된 걸까요? 이 혈전이라는 게 원래 호흡기내과에서 보시는 질환인가요? 네, 제가 환자랑 진료 상담을 하기 전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혈전과 호흡기내과가 무슨 관계가 있고 특히나 다리에 혈전이 생긴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여기 왜 왔나요? 를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혈전에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된 게 2002년이고요. 사람들이 숨이 차서 왔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사실은 혈전이 있는지를 잘 모르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걸 호소하고 있었고 일반 엑스레이도 진단이 안 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따로 해서 혈전을 공부하게 됐고 제가 그쪽 전문가의 길을 가다 보니 제가 소속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호흡기내과에서 혈전을 보게 된 겁니다. 아마 선생님도 계속 공부를 하면 저랑 비슷한 길을 가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질환인데 이렇게 저보다 앞서서 순천병원에서 어떤 이 한 분야를 개척하신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이상으로 혈전 클리닉에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맥 혈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순천향 서울병원 혈전 클리닉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답변 주신 김영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순천향, 도움 주는 순천향.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